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중앙정부를 포함해 공공의 모든 주거 정보를 망라한 온라인 허브 플랫폼인 서울주거포털을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내게 딱 맞는 주거복지 혜택과 금융지원 서비스를 확인 후 신청할 수 있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 임대하는 서울 전역의 공공주택 공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업체 지지 옥션은 지난달 서울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103.8%로 올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법원 경매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이 발표된 8월 이후 연속 100%를 넘겼습니다. 11월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서울의 아파트 수는 총 33개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균형국토, 스마트국토, 혁신국토 등 3대 목표를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국토정책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그동안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임차 보증금 신청은요, 서울청년 주거포털을 통해서 그리고 주거 관련된 상담은 이 주택종합상담실에서 또한 임대주택 정보는 SH, LH공사 등 각각의 사이트마다 우리가 따로 방문을 해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요, 서울주거포털을 통해서 모든 정보와 상담, 신청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궁금증 생기시는 분들 저희에게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전화번호가 열려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1대1 상담이 가능하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랄게요. 부동산 올인원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 모셔볼게요. 예성필가의 이효종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 부장님께서요,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의 비법 알려드리는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 투자를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원하는 게 소액 투자일 텐데요. 오늘은 부동산 투자 소액으로 시작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이슈 진단 확인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효종 부장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뉴스를 보면은 24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다라고 저는 이제 파악이 됐습니다.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르는데 나는 지금 자본금이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많은 자본금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처음 접근을 하실 때도 이 큰 돈, 힘들게 모았던 돈을 부동산에 그냥 다 맡겨놓아서 과연 내가 수익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적인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출발하시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될 만한 그런 부동산 소액 투자 관련한 정보 오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아파트 투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히 돈이 가장 많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대신에 굉장히 많은 자금이 또 필요로 합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봤는데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가격이고요. 부동산 전세 가격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2017년 12월을 이제 얘기를 하냐 하면 그때 부동산 이제 붐이라고 하죠. 지금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출발점이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그래서 17년 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 중위 가격이라고 합니다. 서울 부동산 중위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이 6억 6천. 전세 가격은 4억 4천이니까 이 갭이 2억 2천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게 과연 오를까 아니면은 어떻게 투자를 해도 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점이었을 겁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 놓치신 분들은 굉장히 좀 지금 후회를 하시겠죠.
근데 이때는 이렇게 접근 가능성이 그나마 지금보다는 좀 괜찮았다고 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한번 볼게요. 2019년 12월 기준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을 해서 직전보다 거의 한 2배 정도가 올랐죠. 근데 저희가 알아봐야 될 직접 투자가 가능한 이 갭을 이제 근거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갭의 차이는 그만큼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세 가격은 2년 만에 3천만 원 상승에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한 채를 내가 중위 가격, 서울 평균의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재작년만 해도 2억 2천이면 투자가 가능했던 아파트 시세가 지금은 3억 3천이네요. 4억 3천이네요. 3억 7천이네요. 죄송합니다. 3억 7천만 원의 필요 자금이 있어야만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시세가 벌써 우리가 투자금으로 필요한 시세가 1억 3천, 1억 5천 정도가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올라간다는 건 누구나 체감을 하고 누구나 여기에 돈을 묻으면 상승세가 이어지니까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하는 심리는 누구나 가지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투자하기에는 금액 자체가 필요 금액 자체가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이 최소 내가 오를 만한 아파트에 투자하려면 3억 원 이상은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소액을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럼 소액 투자 첫 번째, 저희가 가장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품부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모두가 이제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 그나마 부동산, 현재 투자 가능한 부동산 중에는 가장 소액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근거를 볼게요. 작년, 재작년에 들어서 신조어가 늘었습니다. 욜로라는 얘기랑요, 딩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욜로족은 말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오늘 하루 즐겁게 살고 말자라는 이제 나 혼자 산다라는 뭐 프로그램도 있고 하지만 두 번째는 딩크족인데 딩크족 자체는 이제 신혼부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두 부부가 이제 한 세대를 이뤘고 가정을 이뤘는데 아기를 굳이 뭐 낳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게 뭐냐면 이미 핵가족 시대를 넘어서 소가족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통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만 해도 1, 2인 가구의 합계가 50%를 갓 넘는 수준에 머물렀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2020년이죠. 이제 뭐 우리가 꿈같이 얘기하던 20년이 왔습니다. 60% 가까이 근접을 했습니다. 이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이제 추산을 해보니까 2035년쯤 되면은 65%, 70%에 육박을 하게끔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1, 2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 대가족 시대가 저물어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통계 추산이거든요. 말 그대로 1, 2인 가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작은 집을 원하는 수요층이 확고하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아파트도 대세가 뭐 3룸, 4룸에서 2룸, 3룸으로 옮겨갔죠. 59제곱이 제일 잘 팔리는 시대가 됐으니까요. 작은 평수에 적당한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시장이 돼버렸고 거기에 아직까지 진입하지 못하는 신규 세대가 가장 접근하기 용이한 게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수요층이 확고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가장 저렴한 투자처다. 투자금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가액 자체가 매매가 자체가 투자 상품으로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접근이 용이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익형, 그러니까 월세 수익을 바라실 수도 있고 곳에 따라서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차익도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 바로 오피스텔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근거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 오피스텔의 입지입니다. 보통 대로변에 있어요. 오피스텔이 뭐 안쪽에 뭐 택지지구 안쪽에 뭐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택지지구 안쪽에서도 상업시설이나 어떤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큰 대로변 주변, 준주거지나 상업지라고 하죠, 저희가. 문화생활 아니면 뭐 지하철역 근처에 항상 이동이 용이한 자리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로 나와서 편의점을 심지어 뭐 내려가서 편의점을 근처 편의점을 가더라도 내려오자마자 근방에 상권이 이제 확보가 되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이동성이 편리하고 주거 환경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잘 고르셔야겠지만 공실률을 최대한 파악해서 낮춰서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저는 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타파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고정소득이 필요로 한 사람이 이제 은퇴자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당연히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부분은 상가가 너무 비싸서 고정수익을 바라지 못하시는 어떤 은퇴자금을 운영하고 싶으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소액을 가지고 5천만 원 이하, 뭐 1억 원 이하의 소액을 가지고 고정적인 소득을 이제 가져갈 수 있는 분들 부동산을 처음 시작할 때는 수익률만 계산해서 들어가시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속설이죠. 돈이 안 된다, 오피스텔은. 항상 돈이 안 되고 한 사람들 중에 주변에서 성공한 걸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양도할 때 가격이 잘 오르지 않는다는 단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종의 편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 및 수익률만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정 수익률인데 은행연합회, 뭐 부동산 114, 감정원에서 통계를 낸 거를 합산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의 수익률이에요. 첫 번째 빨간 선이. 수익률은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평균 수익률이 꾸준하게 유지를 하는 수준이에요. 반면에 이게 이제 상가입니다. 오피스, 상가, 건물. 이게 이제 사무실이고요. 이게 프랜차이즈나 뭐 어떤 입점을 할 수 있는 중대형 상가의 수익률을 비교를 해서 분석드리는 건데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건 수익형 오피스텔이건 오피스텔 수익률은 꾸준하게 전국 평균 5.4% 이상 유지가 된다는 얘기. 심지어 이제 사무실 요새 뭐 기업 경기가 체감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사무실의 공실률이 당연히 높아질 수 있으니 변동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업무 지구에 한정돼 있기도 하고요.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보통 저희가 10억대 이상 중대형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억대 이상 투자를 해야만 이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중대형 상가조차도 지금 평균 수익률이 3%대에 머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이제 금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금리는 지금 바닥을 쳤죠. 그러니까 예금 금리를 제가 부동산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부동산 예금 금리로 예금을 해서 내가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환원받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차라리 고정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공실이 없는 오피스텔에 내 같은 돈을 예치를 해놓으시고 1년 뒤 수익률만 계산을 해보신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고 고정된 수익을 받으실 수 있는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수익형 부동산 상품 중에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전국 평균이 5.46, 서울은 오히려 낮죠.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많고 수요층 대비해서 공급량이 지금 뭐 마곡이나 뭐 새로 지어지는 이제 밸리 막 그런 쪽들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이 공급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부분 때문에 공실률까지 대비해서 따졌을 때 서울 평균 수익률이 약간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5%대에 육박한다는 게 지금 사실이고요. 소액 투자를 했을 때 오피스텔이죠. 금융상품이나 다른 상가 상품보다 수익률로 따졌을 때 월등히 더 높은 이득을 얻으실 수 있다는 부분이 오피스텔의 장점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소액 투자를 이제 시작을 하셔야겠다, 오피스텔. 근데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많이 들어봤어요. 잘 모르는 쪽에 들어가셨다가 이쪽에서 내가 월세도 제대로 못 받고 말 그대로 공실이 생기면은 수익률에서는 100% 마이너스로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1년, 2년 내가 고정적으로 이 오피스텔의 운영을 책임을 지면서 세입자를 받아서 월 80만 원, 뭐 50만 원씩 고정 수익을 기대를 하셨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나는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놨는데 제로금리가 돼버리는 거죠. 심지어는 운영비나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를 보실 수도 있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고르는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챙기기 전에 수익률은 당연히 심지어는 신규 오피스텔을 분양하시는 쪽에서는 수익률 보장이라는 얘기를 거리낌 없이 꺼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으러 갔는데 뭐 5년 동안 공실률 제로를 보장하겠다. 만약에 공실이 날 경우 이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 그 공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투자자분들께서는 굉장히 혹하기 쉬운 부분을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내 오피스텔의 가치를 이렇게 보장을 해주느냐?
보증을 해주느냐, 그거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고 그 지역에 직접 가보신 다음에 제대로 따지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수익률 챙기기 전에 공실 확률을 줄이자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무조건적인 입지 선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입지라는 게 결국에는 입지는 제가 부동산 처음에 개요를 설명할 때부터 말씀드리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 결국 부동산의 가치는 사람 인구수와 비례를 하고 인구수가 좋아지려면 인구수가 많아지려면 그 지역의 상권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이동이 가능한 교통 편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역세권, 몰세권 얘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초역세권에 있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사거리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여기입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고 이 안쪽에 있는 오피스텔이 있고 이쪽에 또 여기 있어요. 한 1km 뒤에. 이쪽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과 역 간 사이를 어디서부터 입주를 하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입주를 했을 때 여기서 이동하는 사람이 10분이 걸린다. 여기서 이동하는 사람이 2분이 걸린다. 그러면은 절대적인 수치가 판명이 납니다. 이쪽부터 당연히 선호를 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겠죠. 공실률은 이쪽이 뭐 10채가 비었다. 150세대다. 이쪽이 200세대다. 근데 2채가 비었다. 이렇게 되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쪽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초역세권이어야 된다. 접근성이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요층이 확보가 가능한 주변에 커다란 이슈거리가 있는 상권, 심지어 뭐 백화점이라든가 멀티플렉스가 가까이 있다든가 뭐 학교가 있다든가 이슈가 될 만한 어떤 확실한 상권이라든지 어떤 뭐 문화시설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된다 그러면 최대한 공실률을 줄여서 들어가실 수 있고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으로 가능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생활을 했을 때 이 집이 편리한 집이냐, 구조적인 편리함이 나한테 확실하게 다가오느냐, 남들과 다른 환경, 더 깨끗하고 넓고 그다음에 더 좋은 뭐 옵션이 달려 있다든가 복층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선호도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선호하는 성향이 이제 확실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항상 직접 가서 구조도 보시고 인테리어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직장인 월세를 받고 싶다 했을 때는 직장인에 맞는 인테리어, 학생을 받고 싶다, 학생을 통해서 꾸준하게 월세 수익을 얻고 싶다 하면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인테리어, 그게 구비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세입자를 받고 그 세입자가 단순하게 저희가 상가로 친다 그러면 세입자는 그 어떤 사업주예요. 그러니까 사업주가 저한테 이득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인데 세입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만한 마인드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런 월세 수익도 기대하기가 당연히 힘드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세입자를 받으시는 게 맞지만 이 세입자가 나의 이 오피스텔, 부동산으로서의 가치 상승을 이끌어주는 어떤 고객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최대한 그 타겟층을 잡고 그 타겟층이 좋아할 만한 어떤 상품을 구비해 놓은 다음에 수익률을 기대하셔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피스텔에 투자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부분을 명심을 꼭 하시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당연히 오피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수익형, 차익형 두 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차익형이라는 거는 뭐 흔하진 않지만이라는 전제를 깔긴 했습니다. 수익이라는 건 주변에 어떤 수요나 공급에 관한 예측만 가지고도 들어가서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건데 이 호재거리가 있다. 그 이주 수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변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때문에 뭐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학세권인데 주변에 하숙집들이 많고 원룸촌이 많았는데 그 지역에 통재개발이 돼서 택지지구가 들어온다. 그 학생들 이주 수요가 어디로 움직일 건지 이런 것들까지 계산을 해서 들어가신다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입지 분석으로 들어가서 각종 호재를 받고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을 한참 받으시고 되파실 때 어떤 양도 차이까지 보실 수 있는 그런 호재거리를 찾아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오피스텔 소액 투자의 정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부동산 투자할 때 소액으로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소액 투자 추천 유형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꼽아주셨고요. 다만 공실률, 상권, 개발 호재 등 우리가 확인할 사항도 정말 많고 유의할 점도 있는 만큼 저에게 연락 주시고 이호종 부장님과 꼼꼼히 체크하고 비교해 보신 다음에 투자에 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3153-2668번 아래 전화번호 이용을 해주신다면은요, 강의 시간에 궁금한 내용도 저희가 풀어드릴 거고요. 자, 이제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부장님께서 특별하게 한 지역을 선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오늘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오늘은 각종 대학이 밀집되어 있는 그리고 강남이나 어떤 업무지구 쪽에 이동이 굉장히 용이한 지역, 서울대 입구역 근처 봉천동으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관악구 봉천동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개요부터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부장님과 함께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입니다.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주변에서 저희 복층형 원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만나볼 텐데요. 가격 살펴보시죠. 시세는 약 2억 2,500만 원에서 2억 4,100만 원까지 잡혀 있네요. 자, 강의에서 만나본 것처럼요, 소액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관악구에서 위치가 서울대 입구역 근처인 것 같은데요. 정확한 위치를 좀 확인해 주시고 저희가 이곳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개발 호재 통해도 확인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지역은 이제 봉천동이라고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대 입구역 근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지도를 보고 우선 설명을 드리자면요, 서울대 입구역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여기 많이 잘려 있죠. 지도상이 굉장히 멀긴 한데 우스갯소리로 서울대 입구역에 내가 출구를 찾아서 나왔는데 서울대가 안 보이더라라는 얘기가 항상 있어요. 그 정도로 서울대가 멀리 위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쪽까지는 통상 마을버스나 기타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게 맞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여기가 서울대입니다. 위쪽에 보시면 숭실대가 있습니다. 숭실대, 이 근처에 숭실대가 있죠. 있고 숭실대가 여기 있죠.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지도상에 또 나타나진 않지만 중앙대가 있습니다. 중앙대가 있고 이쪽에 총신대가 있어요. 4개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좀 내로라 하는 대학이 4개가 밀집돼 있고 그 학생들의 수요를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받으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서울대 입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우선은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총신대 4개 대학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요만 생각을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절대로 학생이 뭐 부담스러워하는 오피스텔 가격이다, 월세 가격이다 했을 때 당연히 직장인 수요까지 계산을 하셔야겠죠. 직장인들은 업무 지구까지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 편리하게, 빠르게, 그리고 역에서 나왔을 때 내가 얼마만큼 집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느냐, 요 3가지만 충족이 된다면 당연히 입주의적으로는 입 근처, 역 근처에 당연히 이제 주거지를 잡을 만한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강남역까지 서울대 입구역에서 강남역까지 20분이 채 안 걸립니다. 탑승을 했을 때 18분 정도면 강남역 중심부로 이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의도까지는 30분, 시청역까지 40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하철 2호선만의 특징이에요. 순환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지구를 각각의 포인트를 찍어서 순환시켜서 돌아다니는 이제 노선이기 때문에 강북의 중심 업무지구,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의 대표적인 여의도 금융지구, 그다음에 강남역,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업무지구까지 전부 다 노선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 도심까지 말 그대로 시청역, 강남, 여의도까지 40분 안에 대중교통만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수요 같은 거는 당연히 예측이 가능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인의 거주지, 왜 그러냐?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무지구 이동이 빠르고 이 주변에 또 이제 상권 다음에 분석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살기 편리한 편의시설들이 전부 다 밀집이 돼 있는 그런 유명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오늘은 이제 짧게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입지 분석하셔야 되고 주변 생활 인프라를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 오피스텔의 가치 자체, 주거지의 가치 자체는 주변 상권도 큰 몫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서울대 입구역이 이쪽에 있는데 이쪽이 행운동 먹자골목이라는 먹자골목촌이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말 그대로 직장인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샤로스길로, 그다음에 직장인들은 먹자골목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그쪽 상권의 얘기가 있는데 이쪽이 먹자골목, 이 밑에가 그 유명한 이제 샤로스길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샤로스길 같은 경우는 옛날 그러니까 굉장히 낡은 구옥들이 밀집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안쪽에 이제 리뉴얼된 퓨전 음식점이라든가 혼밥이라든가 혼술을 즐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상권 중에 하나예요. 오죽하면 얼마 전 뉴스에도 가로수길은 지고 샤로수길이 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권 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 가능한 굉장히 접근이 쉬운 역세권 주변에 이런 이슈가 될 만한 큰 상권 두 개가 자리를 잡고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시세를 먼저 봐드릴게요. 예상 시세는 이 구조를 먼저 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룸의 복층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1인 가구, 2인 가구까지 굉장히 선호하는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원룸형 복층 오피스텔 기준으로 2억 2,500만 원에서 매매가가 2억 4,10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임대 금액은 전세를 받았을 때는 2억 500, 2억 1,500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굉장한 맹점이 있습니다. 실투자액이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은 이 전세 세입자를 데리고 내가 이런 유망한 지역에 상권이 확보됐고 이동이 편리한 입지가 좋은 지역에 소형 오피스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소형 오피스텔 투자처가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월세를 받으시는 분, 이 고정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 보증금은 임대 1,0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월 90만 원까지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대출은 1억 5,500만 원에서 1억 6,8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실투자액 내가 6천만 원에서 6,2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월 고정 수익 여기서 이제 이자를 빼고 나면 5, 60만 원 정도를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반적인 매력들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한 부분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악구 봉천동에서요 복층형 원룸 구조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자, 그리고 부장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일단 목요일에는요 서울시의 유망한 소액 투자처 분석을 도와주신다고 하고요. 또 이어지는 토요일에는 2019년 부동산 결산 그리고 2020년 전망까지 함께 파헤쳐드린 시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까지 02-3153-2668번 연락 주신 다음에 두 가지 세미나 모두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채워주신 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이효종 부장님의 정보들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아래 두 가지 전화번호가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는 모든 부동산 관련된 정보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 궁금증들 해결해 가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활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ENR 연구소에서 나와주셨습니다. 김창범 본부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부장님과요 특별한 두 지역을 찾아볼 텐데 오늘은 각각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황금성이 좋은 그런 이제 지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서초구에 위치해 있는 바로 서초동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동남권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영등포구가 자리를 하고 있죠. 굉장히 젊은 층의 수요층이 풍부한 바로 영등포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황금성이 뛰어난 두 지역에서 살펴주신다고 합니다. 영등포부터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떠나볼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5호선 양평역 주변에서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찾아오셨는데요. 오피스텔의 가격도 만나보시죠. 약 시세는 약 2억 8,800만 원에서 3억 1,800만 원까지 잡혀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로 부담 없이 오피스텔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서울 3도심 영등포구에서 저희 함께하는 곳이 양평동인데요. 양평동 쪽의 입지부터 살펴주실까요? 네, 이제 첫 번째로 양평동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영등포 하면은 떠오르시는 게 바로 여의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직장인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제 5호선 양평역이 있죠. 양평역이 위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영등포 구청역 바로 2호선과 5호선이 교차되는 바로 이제 영등포 구청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위치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양평역과 굉장히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제 5호선과 2호선을 이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참 영등포 하면은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지도로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9호선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으로 가게 되면은 광역교통망이죠. 바로 이제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교통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곳이 영등포라는 지역이 그 투자로서의 굉장히 매력을 지는 그 이유가 지역의 노후도입니다. 실제로 이곳을 이제 오시게 되면은 어떠한 이제 소방 그 안전 거리라든지 도로가 없는 주택가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아직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떠한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주거에 있어서 쾌적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개발들이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를 이제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이죠. 2017년에서부터 2018년도 1년간의 서울의 집가 상승률 그래프로 따져봤을 때 영등포구가 1위를 기록을 한 곳입니다. 바로 이제 강남구를 제치고 용산구를 제치고 서울의 평균가를 넘어선 그러한 이제 가파른 어떠한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주요 서울 안에서 주요 도심지 또는 주요 도시와 도시구와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영등포구는 아직까지도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은 영등포구가 이런 이제 1위를 기록한 만큼 앞으로도 굉장히 내재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쪽이요. 노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곳이 더욱더 많이 개발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 같아요. 개발 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 이제 개발 호재를 통해서 이번 투자를 했을 때 프리미엄이 예상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제 양평동 안에서 제가 이제 영등포구가 굉장히 노후화가 심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 양평동 안에서 바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제 지도를 이렇게 이제 12구역이라든지 13구역, 14구역 이런 이제 구역이 있는데 계속해서 재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러한 이제 구역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는 어떠한 이제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이 노후된 다가구라든지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이제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생겨남에 따라서 이곳이 이런 이제 새로운 가격 형성으로 이렇게 이제 탈바꿈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매물지 인근에서 이러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도, 11년도에 서울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이제 하나의 도심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세 개의 도심으로 영등포, 강남이라는 지역이 도심으로 습격이 되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발을 할 것이다라는 게 바로 서울의 목표이죠.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국제 업무단지로 형성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영등포라는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국제 금융단지로 형성을 시킨다라는 점이죠. 지금 여의도의 그 어떠한 금융가가 영등포 전체적으로 확장을 한다라는 점인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일자리가 들어섬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임대 수요라든지 투자에 대한 수요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생활권을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림이라든지 신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당산, 이러한 이제 생활권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곳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의도를 이렇게 품고 있다 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영등포를 금융 클러스터로 이렇게 개발을 하겠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노후된 그러한 건축물들이 추후에는 업무단지 또는 고가의 아파트 단지로 형성이 된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 쪽은요, 이렇게 품고 있는 호재들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비싸지는 않다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저희가 그러면 투룸 구조의 오피스텔을 역세권 쪽에서 만나본다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될까요? 네, 이번에는 한번 그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의 가격을 보게 되면은 2억 8천에서부터 3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물론 그 뭐 당산역이라든지 그 일대 가보시게 되면은 이 가격에 한 3억 그 중반에서 후반 정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곳은 바로 양평동이기 때문에 이 가격에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이 지역 바로 양평동의 임대가, 바로 이제 전세 시세를 알아본다면은 2억 6,900에서부터 2억 8,900만 원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신다면은 1,900에서부터 2,900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로 투자 시에는 보증금 2,000, 그 다음에 월세로는 90에서 100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출을 안고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2,400에서부터 1억 4,400만 원으로 이렇게 투자 접근이 가능한데, 그 서울 안에서 굉장히 이런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황금성이 좋아야 됩니다. 황금성이 좋기 위해서는 투자처로서의 매력도 지녀야 되고, 또는 실거주처로서도 매력을 지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이제 황금성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 황금성에 주목을 하시면서 영등포구 양평동의 투룸 오피스텔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 연락 주신다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오늘 소개해주신 이런 오피스텔의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접근을 해볼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그 여의도라는 금융 업무 단지를 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어떠한 이제 그 금융가, 그러니까 고액의 연봉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이 바로 영등포 당산역이 2호선과 5호선을 이용해서 배후 지역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 지역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이다, 계속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따라서 뉴타운이라든지 도시재생,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이러한 사업들이 영등포 안에서 계속해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지역 바로 2호선과 5호선이죠. 굉장히 서울 안에서 업무단지를 정찰을 하는 2호선, 그 다음에 5호선입니다.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노선, 바로 2호선, 5호선을 이용해서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흡수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은 노후돼 있기 때문에 개발의 가능성이 아주 높은 지역에서 함께했습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의 투룸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김창범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떠나볼 곳은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이네요. 2호선과 3호선 함께 교차하는 교대역 주변에서 이번에는 원룸 구조의 아파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시세는요, 약 2억 3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서초구 서초동, 이러한 강남권에서 소형 아파트라면은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이 아닐까 싶은데요. 입지부터 따져볼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규제가 나오고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실제 부동산들의 얘기를 들어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중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강남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바로 강남 안에서 서초동에 위치해 있는 소형 아파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이제 그 지도를 통해서 이번 입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바로 교대역입니다. 2호선과 3호선 이곳 역시 바로 이제 2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여기에서 3호선까지 이용을 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교대역을 2분으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상업지이다. 그러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을 보게 되면은 강남역이 자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부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고 상단부에는 강남 고속터미널이 자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두 정거장만 이동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양재역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주변에 이렇게 이제 터미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신분당선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부분까지 쉽게 이용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테헤란밸리라든지 법조타운 그리고 양재 R&CD 지금 서초동 안에서도 이러한 이제 업무단지가 형성이 됨에 따라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은 학생에 대한 수요도 풍부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지금 주변에는 서울교육대학교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대역 주변에는 입시학원이라든지 재수학원이 자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그에 따라서 직장인과 학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강남권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러한 이제 업종들이 형성이 됨에 따라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탄탄하게 뒷받침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서울의 대학가 그 중심지 월세를 이제 따져봤을 때 서울 교대가 월세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고 월세가 역시 높다라는 그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어떠한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공실률 또는 월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역은 안정적인 임대 수요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강남권인 만큼 개발 호재도 정말 많을 텐데요. 하지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하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호재들은 몇 가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이곳 이제 개발 호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이제 교대역 일대에는 이렇게 상업지역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역시 이 상업지에 위치해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이 상업지 지금 토지의 용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는 거는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을 하겠다라는 점이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개발에 있어서 지금 이제 강남역 기준으로 테헤란로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개발이 더딘 곳.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곳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이제 그 상업지의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이제 토지의 그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일대 이제 그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서 구축이 신축으로서의 탈바꿈을 시키고 그리고 이 일대의 어떠한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강남 안에서 제가 아까 입지 설명드렸을 때 강남 안에는 굉장히 직업군이 다양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업무단지들이 생겨날 예정이다라는 점이죠. 지금 삼성동에 가보게 되면은 GBC도 물론이고 지금 이제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롯데칠성 부지가 개발 계획 중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건축물이 생겨남에 따라서 제2의 삼성타운의 효과를 누려보실 수 있다는 점인데 바로 그 규모를 따졌을 때에는 거의 2배 달하는 어떠한 상주 인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됨에 따라서 수혜를 받아보실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처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서초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바로 이제 장제터널이 개통이 되었죠. 그에 따라서 관악구에서 강남으로 진입이 굉장히 용이해지고 이러한 이제 부분이 있는데, 이 장제터널이 개통이 되고 그 지상부에는 또 하나의 업무단지가 들어선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곳이 2023년도에 4차 산업의 중심지의 육성을 지금 꿈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주변에 업무단지가 들어섬에 따라서 임대 수요는 물론이고 임대가 역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를 만나봤으니까 이제 가격 점검 들어가 볼게요. 서초구 서초동에서 방 1개짜리 아파트, 저희가 교대역 역세권에서는 투자 금액 얼마나 필요할까요? 네, 이제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 형성으로는 2억 3천에서부터 2억 5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전세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가는 2억 1천에서부터 2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세를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2천만 원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는 70에서 9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공실률이 현저히 낮은 곳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렇게 월세로 투자를 하신다면은 대출을 이용해서 1억에서부터 1억 1천만 원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하신다면요, 소액 투자 2천만 원으로 서초구 서초동에 아파트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연락 주시고 자세한 사항들 알아가시기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러한 서초구 서초동에서 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의 아파트에 투자할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한 지역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축의 건축물 또는 신축의 주거시설이 희소하다라는 점이죠.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뽑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근의 개발 호재입니다. 지금 매물지 인근으로 멀리 가지도 않습니다. 1km 이내에 이러한 업무단지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점인데, 바로 그 지역의 중심지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직장인 또 이제 학생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서울 안에서 1, 2인 가구 증가를 하고 있다. 앞으로 더 증가를 하고 4인 가족을 추월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자료들 많이들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 안에서 이러한 이제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단위의 수요가 많은 지역에 원룸이나 투룸 투자를 하신다면은 공실이 당연히 나겠죠. 우리가 이러한 소형 주택을 투자를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어떠한 이제 그 1, 2인 가구가 분포도를 보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두 지역이죠. 바로 영등포와 서초동 같은 경우에는 1, 2인 가구들 20대부터 30대까지 굉장히 수요층이 다양하다라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 다녀왔습니다. 희소성 뛰어난 원룸 아파트 만나봤고요. 자, 이렇게 서울 지역 내에서 핵심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리고 금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무료 세미나인데요. 여러분들 선착순으로만 이 자리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02-3153-2668번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 세미나 무료 상담까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김창범 본부장님의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네,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C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중에 생기신 궁금증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1668번 많은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60번까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동산 올인원 더욱더 유용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